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금책가 살롱 금요일 독자를 만나다. 금책바가 첫 번째 공개 방송을 합니다. 5월 24일 저녁 7시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근처 카페바인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며 기본 행료가 제공됩니다.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도 준비되었으니 청취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책바 첫 번째 공개 방송 5월 24일 저녁 7시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카페바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마추어를 지향하는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아이고 이름도 까먹었어. 윤희입니다. 네. 팟캐스트 만드는 불곰PD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제 몇 주 만입니까 이게? 저희 윤희님이 컴백하셨습니다. 팟캐스트 잘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온 느낌? 아, 너무 비유가 네. 적절한데? 군대죠, 군대. 네. 그런 느낌이고요. 네. 아, 그리고 출산의 소감. 아, 예. 나의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예, 신기한 것 같고 귀엽고 예, 잘 키우고 싶고, 네, 좀 육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이제 아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그렇지. 약간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육아 용품에 대해서도 이제 세부적인 브랜드에 관한 지식과 맞아. 그치. 유모차를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데 유모차를 어떻게 고를까에 대한 고민과 그 젖병과 그 점점 이제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딱 신생아일 때는 이제 분유량이 이제 일정하게 이제 먹이다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육아 이야기를 오늘 한 편 에피소드 하나 뽑으시겠는데? 네. 약간 그렇게 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기저귀도 채우고 이제 기저귀도 이제 어느 정도 쓰이는지, 그리고 이제 분유량은 이제 뭘 먹여야 되고 어떻게 뭐 먹여야 되는지, 뭐든 약간 이렇게 좀 학습 이게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얘기하시는 게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집대성을 하는 네, 느낌. 약간 벌써부터 좀 그런 네. 느낌이 나네. 예, 아기 때도 뭘 골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예, 고민하다가 한 2년 지나면 진짜 달인 되셨게 돼 있으실 것 아직도 같아요. 모자란 것 같아요. 그 육아의 브랜드의 세계는 너무 무궁무진하고. 아니,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아기띠 같은 경우는 남들이 좋다 그래도 내가 찼을 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해봐야 돼. 네. 아무튼 뭐, 네. 파이팅입니다. 뭐. 네. 좀 축하드리고요. 예. 네. 아이가 예쁘게 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2달 정도 됐나? 2달 정도? 뭐 아기랑 같이 있을 때는 그냥 퇴근하자마자 그냥 같이 있고, 조리원가 이제 산후 관리사님 계실 때까지는 어쨌든 좀 집에 있었는데, 산후 관리사님이 이제 가시고 난 가셨어요? 이후에는 네, 이제 네. 처가에 왔다 갔다 하느라 예, 좀 주말을 이제 처가에서 많이 보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평일에는 혼자, 주말에는 같이 처가 내려가 계시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오늘 읽을 책을 여행하면서 읽은 것 같습니다. 아, 저기 그 처가 가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저 KTX 안에서 이거 다 읽었어요. 네. 그 이제 혼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혼자 내려가는 거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내렸다가 월요일 아침에 KTX 타고 월요일 아침에? 네, 월요일 아침에 올라서 바로 출근하고 그랬어요. 진짜요? 네. 와. 진짜 열심히 네. 하신다. 예. 3일 밤을 잘 수 있구나 그러면. 예. 그렇군요. 피곤하시겠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저희 인트로 바로 뒤에 그 광고 음원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합니다. 타이틀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금책바 살롱 금책바 살롱. 금요일 독자를 만나다. 이름 잘 지었어요. 네. 누가 한 거예요? 용도사님이. 아마추어 마케터가 했다. 아 역시 마케터는 달라요. 네. 역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공개 방송을 이제 했고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저희가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웹자보도 풀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팟빵이나 다른 이제 어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웹자보 전체를 못 보셨을 텐데. 네. 그러네. 그 구글 그저 신청서 시트에다가 그 내장도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메인 한 장만 올라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죠? 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지금 저희 네이버 그 기반 오디오 클립 그 앱에도 네. 많이 사람들 막 구독 80명 하시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올리시는 거 앞에 혹시 편집을 해줄 수 있으신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 통해서 또 혹시나 한두 번이라도 오지 않나. 어쨌든 저는 지금 모객에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쨌든 마무리까지 잘 이렇게 약간 행사가 끝나야 되니까. 그런 거구나. 약간 저희보다 더 약간 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일로 지금 약간 그니까 그런 거 일로. 같아요.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니까. 제 이제 뇌는 이거를 성공해야 되는 행사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업무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업무의 패러다임이. 분칙 업무예요 지금 저. 네. 잘 되면 좋겠네요. 아무튼 지금 저희 이제 네. 네 분 다 이제 최소한 3인 정도는 지인들 읍소하셔서 네. 4, 3, 12 그러면 12명. 우리까지 뭐 패널까지 하면 20명 되겠네. 네. 그렇게 하고 순수 이제 참가자 10명 해서 30명 딱 채우면 되겠다. 저희가 이제 광고에서 들으셨겠지만 날짜는 5월 24일이고요. 저녁 7시부터 9시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장소가 홍대 근처에 있는 카페바인이라는 되게 예쁜 카페를 저희가 빌렸어요.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조금만 걸어오시면 오실 수 있고요. 좀 많이 와주십시오. 오마자님, 팟팟펴님, 깐두슈퐁님, 바다를 꿈꾸다님, 구디구호님, 말리꽃 광님, 한소999님, 묘씨님, 앨리스왕님, 존9567님 이분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거든요. 소중한 하마공대님들 분들. 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분들. 아 약간 부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부담 드려야죠. 연희성님, 행복한 순간들님, 저격 느낌인데? 시지프적인 7, 앨리스왕 이런 분들 와주세요. 저희가 어떤 내용을 좀 그때 했는지 좀 이야기할까요? 네. 얘네들 뭐 하는데 이렇게 오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2부로 나눴고요. 이제 1부에서는 뭘 나눴다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2부로 2부. 네, 네네네. 프로그램을 이제 2부로 나눴고요. 네. 1부에서는 이제 금책바 결산 특집 해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쌓인 또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빅데이터 가지고 뭐 금책바가 소개했던 책들, 뭐 장르별 구분이라든지 듣는 사람들, 청취자분들, 뭐 각자 꼽는 최고 에피소드, 최악의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최악? 내가 생각해 이거 이 편 정말 망했던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누적 뭐 탑 3 가장 많이 들은 뭐 그 팟캐스트도 있을 수 있겠고 각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도 덕담도 듣고 오신 분들 얘기도 좀 듣고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독자를 위한 독자에 의한 금책바 이제 원래 이제 했던 건 이제 이건데 참가자 오신 분들 인터뷰도 좀 하고요. 어떻게 들었는지 솔직한 좀 평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이직 전문러 그 프로 이직러 이제 또 윤희님께서 독서와 이직 사이에서 뭐 이런 썰도 풀어주시고 근데 이직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어요? 네, 이직 뭐 사실 아니 아무튼 이직에 대한 어떤 꿈 이직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이론가 거지. 이론가. 프로 이직러는 저고요. 프로 이직러는 저고 제가 되게 전도하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시사 플러스 책 하고 그 진행하고 계시는 재미님도 오셔서 네. 또 이제 베일에 쌓인 도서 이제 그런 소개도 하시고 경매도 하시는 순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서점에서 북테이블 또 나와주세요. 큐레이션 도서랑 저희가 소개했던 도서들 중에서 또 몇 책들 또 중고 도서 판매도 하시고. 예. 그 역곡동에 있는 용서점인데 저희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회였죠? 꽤 됐네. 86회. 86회 보시면 그 서점 특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역곡동 용서점의 박 대표님 네. 네, 그 저희가 인터뷰했었거든요. 역곡동 107-14번지. 갑자기. 네, 역곡로 46번 길 30. 네. 네. 네.
용서점. 오셔가지고 어떻게 뭐 하시죠? 용사장님 듣고 계시죠? 용사장님도 최소 3분 이상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 네, 용서점으로 네. 저기 장소를 할 거 그랬나? 그 용서점이 그 큐레이션 서점이거든요. 중고 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제 금책바 청취자분들이 어울리는 그런 책들을 이제 중고 도서를 판매를 아마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중고책.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죠, 그렇죠? 네, 그럼요. 이분이 네. 어떤 책을 가져올 것인가. 네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재미가 또 있죠. 책 소개라든지 뭐 서점 소개도 간단히 또 해주시고 네네. 같이 또 그러고 나서 또 저희 마지막 마무리 끝나고 나서 또 약간 뭐 뒤풀이 이런 겸사겸사해서 또 파티도 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오십시오. 네, 저희 2년 동안 금요일 어쨌든 업데이트 뜨면 들으신 분들은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얘기도 들으시고 한두 번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장기자랑 이런 거 안 시키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편하게 오셔가지고 좀 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과 그 팟빵 공지나 댓글에 보면 신청 링크 올라 있거든요. 네. 거기서 신청하시고 10,000원 입금해 주세요. 네. 그리고 못 하시겠어도 그러니까 링크를 못 찾으셨어도 그냥 오세요 그냥. 네네네. 네, 와주시면 네, 그럼요. 네. 예. 대환영입니다. 근데 진짜 장기자랑 안 시켜요? 아 그럼요. 아닙니다. 요즘은 또 장기자랑 하면 안 되지. 적폐면 적폐. 적폐. 적폐입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장기자랑. 너무 싫어. 요새 신입사원 장기자랑 이런 거 하면 사람들 저 신입사원들 되게 싫어하는데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사실 옛날에도 우리가 우리도 싫었잖아요. 싫긴 했지만 억지로 거부할 하죠. 수 없었으니까 했을 댄스 뿐이지. 연습하고 막 기수별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그런 큰 회사 다녀본 적 없지만 아무튼 악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하다 이게 나지? 예 그리고 각자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기대하시는 말이라든지. 네 한마디씩 네. 해주시죠. 이윤님, 네. 모객 멘트 저는 비중이 작아서 왜 그러세요 또? 그냥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뭔가 더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본인이 뭐 계속 할 것처럼 네. 그렇게 아니 있길래 그냥 네. 제가 죄송해서 사실 네. 뭐. 너무 그동안에 방송도 빠지고 뭔가 이제 지쳐서 약간 살롱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살롱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유래에 대해서. 살롱에 살롱 뭐 어원 살롱 뭐 그 18세기 프랑스에서 뭐 이제 아 그때 풀어주시면 되겠네. 예 그때 석희. 얘기하는 걸로 하죠. 예. 멘트 정리가 아주 네, 예. 빠르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도 네. 페북에 오늘 이제 남기긴 했는데 특별히 바빠서 정신 없으신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시간이 없다고 난리치시는 분들 꼭 오셔서 예, 좀 여유 있는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내가 딱 내야 이게 또 여유도 찾을 수 있는 거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아 저는 저의 모객 멘트는 카페바이는 커피도 일단 맛있는데 맥주가 맛있습니다. 저희가 한 잔은 기본으로 그 회비에 포함시켰으니까. 음료 중에 맥주도 포함된 거예요? 이야. 그렇군요. 그 몰랐네. 생맥 있어요, 생맥. 어. 생맥도 드실 수 있고 그 무슨 어디였지? 동유럽 쪽 무슨 맥주가 병맥주가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맛있다고 거기 사장님이 아주 칭찬을 하시는데 생맥주까지는 드실 수 있어요. 동유럽 코젤 코젤 아니고 하여튼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총괄 마케터께서 우리 진두지휘 하시는 저희 그 뭐 한마디 해주시죠. 파페페님께서 너무 웃기다고 목소리 그거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냥 산책님이나 뭐 전화 누가 해가지고 그냥 지금 녹음한 거 그냥 메인으로 그 인트로로 해주시죠. 뭐? 금책밭 살롱 막 그 있잖아요. 그 기계 목소리 하는 거 네. 그거 대신해서 저희가 좀 땄으면 좋겠어요. 아 그 목소리가 웃기다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제가 광고? 네 목소리 너무 웃겨요. 막 이런 거. 대한 뉴스 버전으로 뭐. 해주시죠.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요. 뭐지? 네, 아무튼 네, 편하게 오십시오. 5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네, 금책밭 살롱 금요일 독자를 만나다 저희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셔도 되고요. 네, 맥주 한 잔 드시고 가셔도 되고 뭐 네. 10,000원만 내시고 네, 입금해 주시고 네, 신청해 주시고 이 방송 들으시면 나 4명 아무도 모르는데 가면 안 되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오셔도 그럼요. 되고요. 네.
저희가 막 왔다고 해서 막 갑자기 앞에 가가지고 막 부담스럽게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저희도 서로 어색하기 때문에 2년 동안 했는데도 서로 어색해요. 네. 편하게 오셨다가 네. 책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오늘 무슨 책 고르셨어요? 되게 심플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고른 책이고요. 제가 간만에 초메가 베스트셀러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시 네, 또 옛날에 한번 하셨는데 뭐였죠? 김영하 제가? 작가책. 아, 그렇지. 되게 초기에 그때 당시 나왔던 2년 전에 나왔던 신간 맞아요. 하셨었어요. 오직 두 사람. 맞아. 그거 네. 했었죠. 그거 뭐예요? 성시경의 두 사람. 성시경의 네, 불러봤어요. 잘 난 진짜 방금 트로트인 줄 알았는데 트로트요? 성시경이었구나. 트로트요? 요새 뭐 트로트 뭐 선발 그거 뭐 미스트롯? 네, 그거 뭐 인기인 것 같던데. 네. 뭐 너무 웃긴다. 좋네요. 뭔 얘기를 했지?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고른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신작이죠. 네, 여행 에세이를 쓰셨습니다.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제가 네. 오늘 골랐습니다. 뭐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옛날에 한 초창기에 제가 문학동네 책을 연속해서 막 골랐더니 그 용도사님이 문학동네 뭐 스폰 받으시냐고 저한테 막 그랬었어요? 김영사에서 스폰 받으시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아닌데 실수했네. 유발하라가 바로 꽂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면 좋겠네요. 유발하라 한국 와가지고 영도 싸 이런 거. 고마워요. 네, 여행 에세이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 에세이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에세이를 쓰신 적이 있나요? 많이 있죠. 아, 그 최근에 나왔던 에세이 대표적인 에세이 중에 하나는 네, 그 몇 년 전에 2014년 15년 요 어간에 이렇게 나왔던 그 3권짜리 에세이 세트가 있어요. 보다, 말하다, 읽다 요 3부작이 있는데 네, 이 책들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팔렸을 테죠. 이 책도 벌써부터 반응이 여행의 이유요? 예.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게 1세가 4월 17일 날 나왔고요. 23일에 4세가 나왔네요. 4쇄 29일에 5세에 나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부럽네요. 알라딘 판매 지수가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럼요. 세일즈 포인트가 34만 5천. 이 정도면 잠깐만. 거의 한 어쨌든 최소 한 1, 20만 부를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그럼 알라딘에서만 팔린 거예요? 그렇죠. 100만 부 팔겠네요. 잘만 하면 최소 50만 부 팔겠는데. 근데 저는 지금이야 이제 알쓸신잡 때문에 더 이제 거의 국민 작가가 된 느낌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김영하 작가의 글 스타일을 좀 좋아합니다. 되게 건조하고 차갑고 제 스타일 되게 약간 긍휼의 눈빛을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산책님이 저를 보시는데 아유, 저런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그 특히 그 초기작 중에 하나인 이분 데뷔작인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예. 영화로도 아마 만들어졌을 테고 그런 책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초창기에 그 작가들의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그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도 저는 뒤에 나온 책들은 좀 그냥 그래요. 근데 초기작 그 뭐지? 무소의 불죠. 네,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아마 저랑 네. 그 이야기하실 때 제가 했던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아 맞아 기억나요. 예. 네. 맞아. 그 책도 굉장히 그 뭐지 막 딱 되면 막 찔릴 것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좋아서. 근데 지금의 김영하 작가는 되게 완숙한 작가죠. 아무튼. 그래서 여행에 대한 책을 에세이를 이번에 쓰셨는데 이분이 사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는 것이 글쓰기 다음으로 여행이다. 여행에 대한 책을 사실 좀 빨리 쓰고도 싶었는데 이래저래 좀 뭐 하다가 이제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어떤 그 여행에 대한 책 글을 쓰는 것을 약간 숙명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고 실제로 외국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거주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생의 그런 모든 걸 다 인생의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통전적으로 좀 여행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아무튼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해본 화두가 있는데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여행을 가는가, 아니면 여행을 가기 위해 일상을 살아내는가. 왜냐면 우리가 일상이 팍팍하다 보니까 막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얘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세 분은 어떠세요? 요즘 최근에 가장 생각나시던 가장 인상 깊은 여행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여행 그 이제 2년 전쯤에 갔던 호주나 뭐 이렇게 좀 쉴 때 프로 이징러 때 이제 중간에 좀 이제 안전한 쉼이 있을 때 약간 그 이제 그 이직하는 그 사이 시간. 아 근데 그때는 이직 확정 아니었고 아무튼 그때 이제 뭐 호주나 이렇게 갔을 때 좋았다고 몇 번 말씀드려서 네. 그 이후로 사실 여행은 못 갔는데요. 근데 이제 캠핑을 주변 친구네가 막 캠핑을 좀 가기 시작했어요. 캠핑? 예, 캠핑을 주말에? 막 1박 뭐 2박 이런 식으로 예, 주말에 근처 야영지 이런 데로 그래서 껴서 이렇게 그냥 당일로 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가까운 친구네가 네. 여행을 완전히 막 1년, 그러니까 이번 올 겨울 여행 이런 걸 벌써 짜요. 지금 이제 올 여름 여행을 짜고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올 겨울 다가오는 겨울. 예, 다가오는 겨울 여행, 뭐 내년 여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예요, 말씀하신 거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내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일상이 좀 어떤 힘들거나 일상을 굉장히 탈피하고 싶거나 일상에 이렇게 뭔가 천착하거나 일상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뭐 여러 이유에서 쉽지 않고 그걸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여행을 굉장히 집중하고 여행 1년에 몇 번 있는 여행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일상을 그렇게 대충 보내는, 그렇게 일상을 잘 못 살아내면서 여행을 굉장히 기다리는 경우가 저도 이제 있었고 더 간절해지고. 예. 저는 이제 후자에 되게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전혀 아닌 것 같긴 한데 후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게 아니라고 꼭 말할 필요는 있을까요? 그런가요? 어때요? 아니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욜로족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욜로족 어떻게 제가 같이 판단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제 경험상으로는 음. 일상에 집중을 굉장히 안 하고 일상에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뭐 일상을 피하고 싶거나 그럴 때 여행으로 도피처로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이제 상황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 던지셨을 때. 네. 저는 그 책에 나온 것처럼 호텔 들어갈 때 좋더라고요. 아, 이 책을 네, 좀 보셨군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기억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예, 그 낯선 곳에 그 낯선 곳에 가는 걸 저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뭐 대한민국 어디든 낯설기만 하면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고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해외도 사실 한국 사람 없는데 좋아해요. 한국 사람 많으면 좀 싫어서 한국 사람 티 안 내려고 예, 요즘 하는 편이고 애지간하면 다 한국 사람들 다 있어가지고 예. 사막 이런 데 가야 예. 북극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에 갔는데 다들 네. 괌에 갔는데 베트남 갔을 때 다들 그 뭐라 그러지? 수트? 양복? 아, 그 수영할 때 입는 예, 거. 그거 레시가드. 레시가드 레시가드. 다들 레시가드 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레시가드 입고 있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싫어서 벗었어요. 네, 다들 한국인만 레시가드 입고 맞아. 예. 전 그래서 저도 그 느낌. 저도 너무 싫더라고요. 태국 저는 갔을 때랑 똑같이 느꼈어요. 약간 그런 부심이 있죠. 우리가 등산복도 좀 그랬고 그렇죠. 네, 전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산책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여행은 어쨌든 파트너와 함께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라. 네. 제가 가고 싶었던 곳 혹은 전혀 꿈꿔보지 못했던 곳. 그리고 제가 겁이 많아서 이제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도 그 패키지 여행은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거의 자유여행으로 갔는데 이제 혼자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혼자 여행 갈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남편이랑 같이 가니까 그런 두려움은 굉장히 낮아졌고. 어디 오히려 혹시 뭐 국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역이나? 저는 조지아 다녀왔는데 조지아 미국인가요? 아니, 아니요. 조지아. 네, 과거가
그러니까 네. 소련 연방 소련 국가 중에 그런 데가 하나가- 있어요? 네, 조지아. 예, 그 혹시 조지아라고. 커피 조지아 그 조지아예요?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네. 나는 미국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아, 네, 미국에 조지아 주가 있고. 아 조지아 주죠. 예, 그렇지, 그렇지. 진짜요? 네, 우와. 조지아라는 나라를 네. 다녀왔는데 정말 낯설었고 정말 한국 사람이었고 한 달 정도 다녀왔는데요. 아니 근데 말 끊어서 아, 죄송한데 괜찮아요. 거기 왜 가신 건데요? 그 어떻게 하다 그 조지아로 가는 곳에 호기심 가시? 폭발. 너무 아. 궁금해 갑자기. 아 조지아에서 온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아. 온 사람과 친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달이나요? 오. 네,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와 그게 언제세요? 17년 9월에 다녀왔어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되셨네. 네. 네. 이은서. 와, 진짜 멋지시다. 그렇군요. 뭐 저는 그냥 최근에 갔던 가족 여행, 제주도. 음. 그리고 이때 아니구나. 저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해외로 제가 또 뜨지 않습니까? 그러게. 부럽다. 2주 9박 10일 네 제가 가게 되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어렸을 때라 하면 20대 이후죠. 그때는 여행에 대한 그런 그렇게 갈망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학생 때 다 그랬나 싶기도 하고 또 배낭여행 또 이런 거 잘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저는 네. 또 전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아까 용도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여행이 되게 기다려지고 좀 막 가고 싶어지고 저도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고 이 책 제목이 이제 여행의 이유다 보니까 그냥 내가 여행을 왜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일상을 위하여 여행을 가는가 여행을 그 즐거움을 위해 일상을 내가 어떻게든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한데 저는 좀 같은 이야기라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여행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영하 작가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여행과 일상이 꼭 구분이 되는가 그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뭐 뉴욕에서도 막 3년 살고 막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뉴욕에서 3년 살고 나니까 한국에 올려니까 한국이 되게 내가 뉴욕의 집이고 한국을 여행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좀 최저시급 받으시면서 일하시면 네. 작가님도 또 이렇게 일상이랑 여행을 구분하시지 않을까. 네, 사실 농담이고요. 저도 좀 그런 네. 생각이네. 여기 그 이제 채널 S에서 붉은 페이님이 올려주신 그 인터뷰 잠깐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행은 몸으로 읽어야만 하는 텍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직접 가서 그곳의 공기와 공간감을 느끼고 다 경험해야만 읽힐 수 있는 한 권의 책 텍스트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뭐 그러니까 약간 뭐 여행을 책으로 이제 약간 모티프를 보신 건데 저는 그 이제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여행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얘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딱 얘기하신 그 지점이 왜 분리되고 그게 왜 합쳐지지 못하고 그게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해요. 여행 가면 그 여행 갔을 때 그 느낌, 그 정말 설레는 느낌, 행복감,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충만한 어떤 그 느낌과 또 감사한 느낌 막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면 저는 제 얼굴이 막 밝아지거든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막 얼굴 너무 좋아진다고 역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거를 왜 일상에서 내가 못 살까? 나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2년 전 여행 때문에 지금도 사는 그러니까 여행을 울거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여행처럼 산다는 게 막 전 그러고 싶다가 막 멋지게 막 말은 하지만 저는 좀 일상이나 여행은 저한테는 굉장히 구분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구분이 안 될 수가 없고 일상은 사실 좀 기쁜 순간도 있지만 괴로운 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 사실 뭐 당연한 거이지만 근데 가끔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딴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소 출퇴근하는 길이나 어느 순간 문득 여행 온 것 같은 이렇게 짠 하면서 느낌이 확 그 감각이 딱 이렇게 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네. 지금을 만약에 내가 여행처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괴롭고 싫고 무기력한 게 아닌데 하면서 그 순간을 내가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감각을. 근데 그 감각은 또 얼마 있다 사라져요. 다시 또 굉장히 또 무기력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짜증 나 있고 이런 또 일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감각은 사실 좀 몸 컨디션이 좋아야 좀 많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게 좀 영도사님 인스타 보니까 출근길 단상 엄청 올리시던데. 그게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우울하지 않으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출근 막 저는 왕복 4시간이니까 3시간 반 4시간이니까 멀긴 하지. 막 버스 2번 타고 지하철 1번 타고 이러면은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토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일도 남기고 이러는데 아무튼 아니, 그 장강명 작가가 신혼여행 가지고 글을 쓴 게 옛날에 또 있었거든요. 그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 별 얘기 없는데 와이프랑 그렇게 자기가 싸우고 있더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피곤하면 꼭 싸우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무조건 1시간,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우리가 걸었어. 그럼 그냥 1시간은 아무 카페나 들어가서 그만큼을 쉰다. 이걸 딱 이 사이클을 유지했더니 그 다음부터 싸우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몸의 그 피곤함, 고단함이 사실 우리를 또 많이 지배하니까. 맞아요. 네, 갑자기 이야기하시니까 생각이 났고 여행 갔다 오시면 좀 충전이 되는 편이세요? 네, 저는 확실히 그렇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상을 사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일상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 여행 갔을 때 뭐 올 겨울 여행은 어디로 갈까, 내년은 어디로 갈까 이런 상상과 계획을 하면서 좀 무료했던 일상들이 훨씬 더 생기 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붉은 PD님의 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그 질문처럼 그게 굉장히 융합되어 있어서 그걸 분리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서사에서는. 일단 여행을 다녀오면 저도 윤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것을 무조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게 너무 충족이 되잖아요. 여행을 가면 늘 새로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확실히 에너지를 얻고 돌아오게 되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사실 여행이라는 건 되게 원래 옛날부터는 되게 고단한 것이었고 위험한 것이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되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뭐 비행기도 타고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타니까 우리를 실어 날라주니까. 근데 이제 그 여행이라는 과정 자체가 즐김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한양에 한번 오려고 하면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한 거 위험한 건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는 우리를 충전하게 하고 우리를 리프레시 시키고 그렇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 봤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여행 갔다 오면 그런 이야기 어른들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집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 집이 최고예요.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나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갔다 오면 또 막 하고 그러는데. 저도 약간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어서 뭔가 새로운 것이나 낯선 것에 이렇게 막 도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여행도 마찬가지로 뭐 가족이 이게 가게 되면 가는 거지. 저는 예를 들면 저한테 일주일에 독립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어떤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전 자유로운. 그래도 저는 뭔가 그런 좋은 여행을 안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약간 저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좀 그렇더라고요. 네. 좋은 여행을 안 간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다? 왜 약간 그런 거죠. 은근히 저 좀 그래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모순적인 거지, 그쵸? 내 안에 그렇게 빡 가서 낯선 곳에 확 가서 그냥 나를 그렇게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이런 거,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은근히 막 도전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은근히 도전적이지 않고 은근히 집에 있고 싶어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은근히 갔던 데 가고 그냥 먹던 거 먹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살찌겠죠. 뭐? 근데 요새 찔리지?
그 네. 뉴스가 났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없앤대요. 뭐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별로 감흥은 없지만 네. 한 번은 타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타보고 딴 데는 아직 싶었으나 남아 있겠죠 뭐. 예. 네, 대한항공은 있겠죠. 아무튼 왜 없애는 거예요, 근데? 뭐 경영난이나 그 실제로 퍼스트 클래스가 만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예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 아시아나가 좀 어려우니까. 네. 네. 요새 뭐 저가항공 정말 저가항공 시대잖아요. 저는 거의 갈 수 있으면 저는 저가항공으로 늘 가기 때문에. 여행 유튜버 하면 잘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네. 아니 집에 방금 있고 싶어. 아 진짜 근데 꿈이죠. 요새 그런 여행 유튜버들 많고 네. 여행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서 네. 이제 아이가 있기 전에는 우리 세계 일주 다니면서 그냥 살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너무 꿈 같은 얘기. 예. 쉽지 않죠. 유인님한테 여행은 좀 어떠세요? 일상이랑 여행이랑. 저는 그냥 분간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그래서 떠나고 싶어하는 편이고 좀 어디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예, 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좀 싫고 어떨 때는 좀 예, 저도 한적한 곳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제가 대만에 한번 갔는데 대만에 갔을 때 길을 못 걸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어요. 한때 시먼딩에 갔었는데 그날이 무슨 축제일이어가지고 토요일인데 시먼딩? 예. 시먼딩이 뭔딩? 잘했다. 아니 오늘 이런 거 해줘야 돼. 이런 거 해줘야 돼. 우리 이런 걸 너무 안 아니 해. 오늘 약간 은근히 좀 처지는 것 같아서 잘했어. 고마워. 좋아요. 그냥 타이페이 중앙역에 갔다가 시먼딩으로 들어갔는데 지나가시네. 네. 네. 정말 대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진짜 대륙에는 얼마나 더 사람이 많을까. 섬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대만 인구가 좀 많은 편인가요? 2,300? 어. 1,400?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말은 그래. 하자마자 그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잘 몰라요. 저도 찍은 예, 거라서. 아무튼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많았을 때도 되게 좋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도 좋고 그냥 저는 약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저에게 좀 세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언어가 서툴러도 좀 많이 부딪히는 편이고 기회가 있으면 예. 김영하 작가가 또 실패한 여행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예.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여행의 기준이 뭔가, 그러니까 무엇을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조금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그 지금 여행으로 규정하는 순간 되게 좋은 어떤 지금 굉장히 약간 좋잖아요. 행복하고. 근데 그러면 뭔가 일상을 벗어나서 떠나는 게 무조건 다 여행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면 일상 중이지만 어떤 것을 여행으로 규정하고 새롭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네이밍을 하면 그게 여행이 될 수 있나? 이거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얘기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패키지 여행이나 뭐 계획을 잡고 가야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약간 일상이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것도 사실 이게 처음에 쫓겨나고 추방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저는 맞습니다. 예, 중국이라면 충분히 예,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 공안이 무섭더라고요. 아 무섭죠. 예, 그 기억이 나서 저에겐 되게 공감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자유여행이 많이 가죠. 다들 자유여행으로 많이. 저 어렸을 때는 패키지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깃발 들고 한 분이 이렇게 모이세요. 여기는 뭡니다. 이렇게 막 관광 가이드 있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게 많이 있고 많이 있지만 자유여행 많이 예, 가죠. 부분 패키지도 잘 돼 있어서 이제 하루만 뭐 이렇게 상품으로 여행 상품 따라 갔다 오고 이제 가고 싶은 날 가고 저는 근데 좀 유명한 관광지를 굳이 안 가도 된다 주의이긴 한데 좀 저는 좀 그냥 호텔에서 쉬는 것도 좋거든요. 어디 안 가고. 저는 목적 없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얘기하면서 그냥 좀 들었는데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지금 정리가 된 게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시간이 나면은 그렇게 할까 싶었는데 혼자 가는 여행을 별로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다기보단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좋게 적절하게 잘 못 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김이 새는 거지, 그쵸? 네, 그러니까 목적 없는 여행을 누구랑 아까 얘기하신 대로 파트너랑 누구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과 같이 그냥 끌려서 이렇게 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저한테 행복감을 많이 주는데 뭔가 혼자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우울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여담이긴 한데 반대로 근데 그 파트너랑 싸우잖아요. 최악이 됩니다. 그 순간은.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또 그렇지. 네. 네, 그때 그건 맞아도 그랬지. 이제 그랬는데.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순간은 되게 최악이야. 그 순간 또 한 명 또 막 돌아간다고 막 또 비행기 탄다고 하고 막 꺼지라고 막 이러고. 네. 막 택시 타고 가버리고 막. 맞아. 혼자. 그런 일이 이러면- 있죠. 여행 가면 또 여행 가면 싸우는 커플이 여행 가면 유독 더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 수 있죠. 네. 갑자기 또 숙연해지네. 다들 갑자기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각자 싸웠던 약간 경험을 각자의 그 필름처럼 약간 지나간 것 같은데 각자 다. 그러니까 나 지금 방금 소리가 들렸어. 다들 싸웠던 경험 있지 않을까요? 아, 다 있죠. 다 있죠, 그럼. 있죠. 네. 근데 막 저희는 저희 애들이 이 집에 갈래. 저희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대박. 집에 가고 싶다 그러죠. 아, 미안하다고 오해하고. 네. 애들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는 여행 가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밤에 쉴 때 불 꺼놓고 이제 TV를 보든 뭐 맥주 한 잔을 하든 스마트폰을 하든 상관없고. 딱 그 외국 TV 보는 게 좋더라고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다가 현지 TV 한국 이런 방송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네. 되게 신기해요. 되게 옛날 TV 나오고 막 혹시 강호동 나오고. 다음 뭐 이렇게 그냥 상상하는 가고 싶은 여행지 어디 있으세요? 그거만까지 하고 그럼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거? 네. 네. 저는 에스토니아의 탈린을 가고 싶습니다. 에스토니아 국가인가요? 네. 잠깐만요. 국가입니다. 아까 조지아에 이어서 탈렌? 탈린. 탈린? 네, 그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어디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핀란드 발트 바로 3국 아래. 약간 아 그래요? 거기 왜요? 조그만한 거기가 거. 뭐가 멋져요? 거기에 엄밀히 말하면 그 탈린에 가서 리가로 내려오는 코스를 가고 싶은데 라트비아에 대박이다. 보고 싶은 건 라트비아의 그 국립중앙도서관 오. 건물을 봤는데 예. 잊을 수가 없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봤다는 게 사진으로 봤던. 네, 사진으로. 그러니까 예. 요새 공간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 건축물은 정말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더라고요. 음. 탈린에서는 그 이진아 작가 책에도 네네, 나와요. 네. 탈린이 이제 도보로 여행하기에 딱 알맞은 규모의 굉장히 그러니까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런 도시여서 거기로 시작해서 이제 리가로 내려오는 그 여행지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용도사님은요? 저는 뭐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갔던데 그냥 휴양지. 네. 뭐 동남아나 뭐 괌이나 뭐 하와이나 이런데 휴양지 가가지고 한 2주 정도 잘 먹고 잘 쉬고 수영하고 막 밤에 뭐 바베큐 먹고 그렇게 좀 푹 쉬고 갔으면 좋겠어요. 휴양지 저는. 네. 이직에 대한 꿈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죠. 그 순간이 좋은 거지. 네. 여유 있게. 윤희님은요? 저는 스페인 하수 때문은 아닌데 원래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원래 가고는 싶었어요. 근데 아기가 크면 같이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 좀. 네. 좀 근데 꼭 많이 컸을 때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무튼.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좀 어. 쭉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네, 언젠가는 가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4대강 길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마지막 저는 미국. 나도 미국 얘기하려고 가보고 했었는데. 싶어요. 예. 미국 못 가봤어요. 음. 그냥 미국 저는. 네. 그거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네, 저도 NBA 맞아요. 가서 미국. 보고 싶어요. 네. 그런 것도 보고 싶고 야구장도 가보고 싶고 네. 뉴욕 가보고 싶고 그냥 되게 단순한데 분열된 제국을 가고 싶으시네요. 스포일러. 벌써 이렇게 예고하십니까? 스포일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저희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현PD님? 뭐요? 저희 같이 한번 뭐 가자고? 워크숍이나 뭐 나중에 우리가 잘 지금 되면. 잘 돼서 빨리 잘 돼서 우리 가족 전체 워크숍 한번 갑시다. 출판 프로젝트, 좋습니다. 네. 출판 프로젝트, 오케이. 뭐 강원도든 제주든 네. 좋아요. 뭐 서해안 거대 바다든. 펜션 하나 잡아가지고 네. 방 하나씩 다 드리고 네. 좋아요. 거기 최소한 저 일하는 홍대 펜션 같은 거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이게 하루 빌릴 수 있는 거?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데서 뭐 밤에 고기라도 구워 먹고 보드 게임이라도 하고. 네, 아무튼 얘기라도 하니까 즐겁네. 좋네요. 네. 저희 가족 야유회. 네, 오늘 저희 두서없이 약간 좀 재밌네요. 근데 역시 여행은 좋은 것이에요. 여행에 대해 이야기 같이 좀 나눠봤고요. 뭐 책 내용을 좀 저희가 막 꼬치꼬치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좀 어차피 많이 읽으신 책일 테고 많이 접하실 책일 테니 좀 직접 읽어보시는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서 에세이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과 경험의 관계는 산책을 하는 개와 주인의 관계와 비슷하다. 생각을 따라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이 생각을 끌어내기도 한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생각으로 정리되고 그 생각의 결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은 현재 안에 머물게 된다. 보통의 인간들 역시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하지 말았어야 할 말부터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이게 된다. 후회할 일은 만들지를 말아야 하고 불안한 미래는 피하는 게 상책이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게 된다.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그 경험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으로 바꾸어 저장한다. 영감을 좇아 여행을 떠난 적은 없지만 길 위의 날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또다시 어딘가로 떠나라고 다시 오직 현재를 살아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잘 쓰긴 잘 쓰네요. 균형한 건. 네. 그러네요. 보면서 읽으면서 든 소감은 눈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군더더기 읽는데. 네. 역시 좋은 독서 경험이었고 좋은 작가십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 같이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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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